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내일의 김종희입니다. 자, 오늘은 박명석 앵커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통, 항공, 이런 쪽의 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그룹 중 하나인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신세계, 향후 어떠한 모멘텀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이들을 명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떤 이슈들이 또 자리매김하고 있을지 잠시 후 조규문 박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업내일의 주인공이시죠. 조규문 박사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교문입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령으로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세계를 말씀드린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신세계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온라인 업체는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은 뭐 실적도 적자가 나고 있는 등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이 신세계와 이마트를 나눠서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분의 이 관상을 보면 우리가 최근의 어려움을 어떻게 또 느낄 수 있을지 좀 명략적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 정유경 사장이 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상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있는 정용진 부회장의 얼굴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얼굴 외형을 먼저 살펴보면 얼굴 외형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긴 가장 안정적인 얼굴 외형인데 얼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살이 탄탄하게 붙어있고 얼굴의 골격, 뼈가 아주 그냥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초년, 중년, 말년이 무난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인복이 좋으면서 또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3등분 세로로 해서 봤을 때 이마보다는 눈과 코가 더 넓고 안정적이고 네. 눈과 코보단 양볼과 양악, 아래턱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 중년보단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이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좀 이게 송편 같은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고 얼굴과 크기가 비교적 잘 맞고 있어요. 저와 같은 눈은 일반적으로 이 촉이 굉장히 강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 이벤트성 이런 거에 남다른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코를 보게 되면 코가 얼굴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듯 하면서 콧구멍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네.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물이 셀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콧구멍이 보인다는 것은 재물이 나간다는 의미거든, 관상학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입을 보게 되면 입이 다물어져야지 정확히 분석이 나오는데 살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확하지만 일자입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입은 의지와 열정이 강한 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얼굴에서의 광골, 일명 광대뼈라고 하는데 광골이 동글동글하니 이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저와 같이 광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즉 명성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볼과 아래턱이 굉장히 힘있고 단단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이 말년운을 상징하면서 땅, 부동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는 코에 대해서 재물이 나가는 거는 재테크는 부동산 재테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얼굴 외형이 외강,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안으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TV에서 또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그 지역 이마트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정유경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면 약간은 좀 더 날카로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뭐 핵심을 찝으신 거죠. 일단 그 사진으로 보여지는 정유경 사장의 관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얼굴이 살짝 마른 듯한 타원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해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부모 보기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정용진 부회장처럼 광골이 좀 동글동글하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세로로 3등분해서 나눠서 봤을 때 이마보다, 입과 턱보다는 양광골과 눈 부위가 가장 넓게 형성이 되고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초년과 말년보단 중년운이 제일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눈, 코, 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눈이 반달 형태면서 눈동자가 렌즈를 끼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눈은 모양보다도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눈빛이 살아있는 경우는 머리가 좋고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 그래서 코를 재배궁이라고 하는데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으면서 일자로 심게 딱 뻗어 내려오고 콧망울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인연이 있는 복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입은 좀 이게 많이 웃고 있는 사진이어가지고 입에 대해서 관상학적인 분석을 내리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은 정용진 부회장과는 다르게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운 여자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은 서로 외강 내유, 외유 내강으로 전혀 다른 이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결론은 나중에 내겠지만 두 분이 외유 내강, 외강 내유를 가지고 있다면 두 분이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이마트와 신세계를 나누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가 의미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의 우리가 밝혀져 있는 삼주육자, 사주팔자가 아닌 삼주육자를 봤을 때, 자, 누가 더 이렇게 우위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앞에는 두 분의 이제 사진을 통해서 관상을 분석해 봤는데, 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3주 가지고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사장의 3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용진 부회장 인터넷에서 봤더니 68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3주 분석을 봤더니 가을철에 태어났고, 네. 크게 흘러가는 이 강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강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게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이나 무역 같은 일하고 아주 잘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가 40대부터 70대까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은 이 고속도로에서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정유경 사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3주를 분석해 보면, 일단 이분은 72년생인데 이 3주를 보니까 가을에 태어났고, 넓은 가을의 초원, 들판, 논밭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초원, 들판은 어떤 패션, 인터넷, 방송, 홈쇼핑, 요식업, 이런 분야하고 직업이 잘 맞을 수 있는데, 정유경 사장 같은 경우는 3주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이 후반보단 전반이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올해 내년 3주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을초 논밭에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 가뭄이 있는
그런 형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대지인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네. 가뭄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유경 사장이나 정용진 부회장이나 둘 다 올해는 좀 내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김 부장님이 두 분 3주로 누가 더 우세한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좌총용 우백호 좋게 얘기하면 좌총용 우백호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더 우세하다 이게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꼭 집어달라. 정용진 부회장 우세, 정유경 사장 선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박빙이다 얘기할 때 51대 49만 얘기하는데 이건 한 50.5 대 49.5 이렇게 나눠도 되겠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신세계가 주요한 그 위치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수동 이마트 본사, 그리고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그리고 지금 현재 본사가 있는 신세계 강남점. 이 세 군데를 신세계그룹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세 군데의 어떤 명리학적인 또 풍수지리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이번에 이제 땅의 지덕에 관련해서 풍수를 분석해 볼 텐데 먼저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상으로 네. 지도가 나가고 있는 것은 신세계 이마트 본사가 있는 성수동인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가 예전에는 뚝섬이었던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중량천과 한강의 두 물줄기가 딱 합수가 되는 지점이에요. 네. 풍수에서는 이렇게 큰 두 개의 물줄기가 합수된 지점 이런 곳에 재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네. 저 화면상으로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새의 머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량천이 내려오다가 새의 머리처럼 왼쪽으로 확 휘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건 그만큼 이쪽 지역의 땅의 지덕이 굉장히 강하다. 다시 얘기하면 좋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역사상으로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명동 본점 바로 위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 위로 중국 대사관이 있고 그리고 조선호텔이 있습니다. 네. 조선호텔의 일부에 지난번에 우리가 OCI 그룹을 할 때 황구단과 황궁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조선호텔 일부에 또 이 황구단, 황궁우가 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조선호텔은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 소유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수적으로 핫한 지역을 신세계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언저리에 신세계 명동 본점이 있고 이게 역사상으로는 굉장히 또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의 기운이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역시 그래서 이 신세계 명동 본점 풍수적으로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세계 본사가 있는 강남 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저기 화면상으로 나가는 지도를 보게 되면 고속터미널 밑에 국립도서관 밑에 대법원 그 밑에 서리풀 공원이 있는데 서리풀 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땅의 지덕이 대법원에 한번 꽂히고 그 다음에 다시 국립도서관에 와서 다시 한번 맺혀지고 마지막으로 고속터미널에 와서 저게 딱 응집이 된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신세계 본사 강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덕이 흘러가는 곳에 지금 위치해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풍수적으로는 지덕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적으로 저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나라의 전 지역으로 다 저기서부터 고속버스가 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출발 1에 해당하거든요. 서울로 치면은 기차로 치면 서울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1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지 뒤로 백은 없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관점에 봐서도 강남 본사 신세계 본사가 있는 강남점은 역시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성수동의 이마트 본사나 그리고 신세계 명동 본점이나 그리고 또한 그 강남 신세계 본사나
세 곳 다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곽 그룹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곽 그룹의 어떤 CEO들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이 사장단과의 시너지, 그 다음에 두 분의 어떤 궁합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정용진 부회장을 보좌하는 강희석 대표이사의 관상, 또 두 분의 시너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용진 부회장은 앞서서 우리가 관상 분석을 심도 있게 해봤고 이번엔 강희석 대표의 얼굴을 관상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분의 관상학적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석 대표 화면상으로 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둥근 오각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둥근 오각형들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초년운과 직업을 나타내고 눈과 코 중년운을 나타내고 입가톡 말년운을 나타내는데 이게 1대1대1의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이 좀 무난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마 직업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이마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 좀 둥근둥근 편이고 좀 큰 편이에요. 이런 얼굴에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성공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의 크기나 코가 이 살집이 붙어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단 이분도 코에 구멍이 좀 많이 보여요. 이게 좀 오게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 뭐 거의 일자입에 가까워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굴을 전반적인 느낌은 외유, 내강 그리고 앞선 우리가 이 정용진 부회장은 외강, 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반대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다.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다 일단 다 좋은데 일단 돈이 좀 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세계 백화점으로 넘어가 보죠. 정유정 회장을 지금 보좌하는 사람은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대표가 신세계로 또 신세계 대표가 인터내셔널로 넘어가서 지금 차정호 대표이사 또 장재영 대표이사가 지금 신세계 정유정 사장을 보좌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의 시너지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정유경 사장의 관상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엔 차정호 대표, 장재영 대표 관상을 분석해보고 이 두 분과 정유경 사장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차정호 대표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저 얼굴 보게 되면 정사각형에 좀 가까운 약간은 오각형이지만 그래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인데 이와 같이 뭐 정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사각형과 오각형의 얼굴들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마 초년운, 눈과 코 중년운, 입가턱 말년운으로 봤을 때 이마 잘생겼지만은 그래서 직업운은 좋겠지만 눈과 코, 입과 턱 범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은 저와 같은 눈은 관상체계에 나와 있는 황새안, 황새눈에 가까운 눈이라서 길한 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가 시작이 되는 콧등, 눈과 눈 사이가 좀 얇고 작아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면서 콧망울이 둥퉁하고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시작하는 처음은 약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물이 모이는 그런 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입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일자입에 가까워서 의지와 열정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자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반대로 정유경 사장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관상학적인 궁합은 좋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정재용 대표를 사진을 통해서 관상학적인 분석을 보면 얼굴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그리고 얼굴에 살이 좀 통통하게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전반적으로 초년, 중년, 말년이 비교적 원만하고 무난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마가 조금 좀 얼굴 눈과 코, 입과 턱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이 좀 작은 듯 길면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와 같은 눈은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가 힘있게 탁 형성이 되어 있고 살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네. 전형적으로 이 돈을 벌 수 있는 복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 분 중에서 코는 제일 복코에 가깝습니다. 다음, 입을 보게 되면 일자 입이면서 위에 입과 아래 입술이 보기 좋게 통통하게 붙어 있어요. 네. 의지와 열정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복이 아주 좋은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분은 정유경 사장과 차종호 대표 중간쯤에 위치해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한 분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정유경 CEO는 지금 약간 개혁적인데 공격적, 개혁적이고. 네, 그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시너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괜찮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별로 나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신세계그룹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긴 어렵다라는 판단, 그리고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신세계그룹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신세계그룹의 핵심 인물들의 관상도 받고 3주도 분석해봤고 또 이 본사 건물들 풍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이 핵심 리더가 되는 정유경 사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올해와 내년 3주가 좀 좋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신세계그룹이 세 곳의 풍수 이게 참 좋게 나왔거든요. 풍수적으로 도읍을 만든 고려도 500년 가까이 왕조가 이어졌고 네. 또한 역시 풍수적으로 도읍을 만든 조선은 500년이 넘도록 왕조가 이어졌거든요. 이 상당히 지덕이 좋은 곳에 이 본사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신세계.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내년은 좀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풍수적인 지덕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태보보단 발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양의 풍수 고전 금낭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한마디 하고 마실까 합니다. 네. 금낭경에 보면 인걸지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뛰어난 인재는 땅의 신령스러움에서 난다는 뜻인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곳에는 그 땅의 지덕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그룹 온라인 유통도 좋고 오프라인 유통도 좋고 미디어 홈쇼핑 다 좋은데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지덕이 좋은 땅, 풍수를 좀 더 잘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3주 6자에서 보이는 두 분의 명리학은 올해와 내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 풍수의 힘을 잘 살린다면 지금 주력 회사들이 있는 위치가 워낙 좋아서 이 안에서 인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신세계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은 밝다라는 점을 오늘 조규문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다양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